우리 84세에 이 삭발식을 최초로 제안하신 분입니다. 우리 김재현 어르신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젤마나 어르신입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멀리 부산에서 오셨죠? 이병길 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족평화통일인가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박교일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지동삼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명박 구속 박근혜 퇴진! 네, 그리고 우리 김진효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홍신화 선생님이시고요. 우리 시대의 부사지요 준목님 소개합니다. 우리 분당에서 오셨죠? 이현준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투표소 수개표 운동본부죠. 네,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위한 공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우리 송태경 박사님 모시고 간략하게 인사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길어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은 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국민은 선거 때 대통령, 국회의원 표 찍어주는 것뿐이 안 됩니까? 표 찍는 기계입니까? 이 나라 국민은 개만도 못합니까? 왜 못 살렸습니까? 왜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나라 없는 백성도 아니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죄입니까? 드라마 대문의 한 장면입니다. 2015년 4월 25일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처지가 딱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극으로 학살된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먼저 빕니다. 박근혜를 비롯한 국민을 버린 자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문봉길 의사는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이지만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이 기회를 택했습니다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선열들의 피로 지킨 대한민국, 그러나 불법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군사반란, 부정선거 쿠데타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말살한 조폭 세력들에 의한 대한민국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여러분. 국민주권인 투표와 개표를 휴지로 취급하고 있는 부정선거 지역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은 조폭 집단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로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파괴한 반역자들은 역사 저유로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부정선거 내란범들의 홍위병을 하고 있는 정치 부역자들도 반역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민주권을 부정선거로 강탈한 독재자 이승만을 끌어내렸던 4월 혁명에는 우리나라는 정체적 난국에 빠졌다. 민생 파탄과 민주 파괴를 향해 달리고 있는 유신 독재를 멈추기 위한 전 국민적인 투쟁만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다. 국민들이 4월 혁명 정신으로 직접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부정선거 불법 권력은 누구를 막론하고 멸망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독재자 이승만은 혼자만 살겠다고 북한군을 무찌르고 있다는 거짓말 방송을 틀어놓고 도망가면서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여 피난민 수천 명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여러분, 김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도 3.15 부정선거로 반란을 일으켰지만 국민들의 손에 의해 끌어내려져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 왕의 충전으로 독립군을 때려잡고 조국의 광복을 짓밟았던 일본군 박정희는 해방 후 김일성의 부하로 원조 빨개 일을 하다가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하여 18년의 독재를 하다가 부하의 손에 의한 중앙정보부장의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전두환만으로 태어난 무고한 시민을 총칼로 학살하고 군사를 동원하여 폭력으로 권력을 찬탈하여 그러나 내란수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정은이 주도한 시발다리한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둘째 국정원장 원세훈이 구속되고 사이버 심리단 단장이 5년 구형을 받는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 부정선거, 셋째 박근혜 방송 토론회에서 국정원 직원 댓글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넷째 국민이 투표하기 전에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개표 조작 등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국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은 6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할 판결을 28개월이 지나도록 재판 자체를 열지 않아 대법원 스스로 내란의 공범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의해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뜻합니다. 내란 혐의는 법률에서 정하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박정희는 김대기의 중행에 죽어서 사법처리 되지 못했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사형에서 감형과 사면을 받아 살아있지만 식물인간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내란 및 북한 문란을 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해 대한민국 법대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뒤를 따르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이고 역사이고 상식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새정치연합과 문재인은 당내 부정선거 시비로 치명적인 발목이 잡혀 새누리당의 이중대로 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당 분열의 시작도 당내 부정선거였습니다. 정당들이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당내 선거를 부정으로 했다면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후보를 불법 공무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불법 대선 자금에 있어서 전문가인 새누리당도 결국 성완종의 불법 대선 자금 폭로로 지뢰밭이 폭발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스스로 올 것이 왔다, 이제 망조가 들 예상을 한다,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한 불법 집단은 야당이 저지른 당내 부정선거 비리를 약점으로 잡고 야당을 겁박하여 영원한 이중대로 타락시켜 악세사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부정선거로 박근혜가 가짜 대통령이 된 것도 내란 및 북한 문란의 죄로 고발된 이명박이 사자방어
세금을 마음대로 낭비한 것도, 세월호에서 국민이 산채로 수장되는 것을 생방송을 해도 불법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법을 엿장수 가위로 사용하는 정치 반검사들의 특정 농단을 보아도, 스스로 기레기로 타락한 언론인을 보아도 불법 부정을 감시 견제해야 할 새정치연합당은 이를 방조하면서 공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4월 23일 새정치연합 대표 문재인은 기자회견에서 18대 대선은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과 함께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개새끼입니다. 그 새끼. 개새끼. 다른 부정선거 증거는 다 제쳐놓고라도 국정원장 원세훈이 구속된 것을 보았으면서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로 알고 있다는 문재인에게 18대 대선은 부정선거라고 말한 우리 모두는 문재인의 눈에는 정신병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부정선거 쿠데타를 1000% 하기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부정선거 쿠데타를 밝혀야 할 세력이 불법 가짜 대통령 박근혜가 가장 깨끗한 선거로 당선되었다고 잘 되기를 기대한다며 임기를 보장한다며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부역자의 몸부림이 눈물나게 가관입니다. 박근혜 타도에 앞서 문재인 먼저 퇴출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박근혜에게 대선 불법 자금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변호사인 문재인이 법을 자기 멋대로 무시하고 맘대로 면책하고 용서도 해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불법이 정의로 포장돼 반역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침묵, 여야 정치권의 범죄 공조, 사법부의 반역자를 옹호하는 범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과 부정선거의 진상의 규명에 나서라고 국민들이 목이 터져라 외치지만 부정부패 정치인들에게는 마이동풍입니다. 국민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교활한 정치꾼들의 눈에는 반드시 피눈물을 흐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은 18대 대선 부정선거 프로젝트를 치밀하게 계획한 의혹이 있습니다. 취임 1년도 안 된 2008년 12월 19일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을 폐지하였고 이 폐지 일자는 제18대 대선 선거일인 12월 19일을 선택했었습니다. 또 이명박은 18대 대선을 6개월 남겨놓고 투표지 보존기간을 5년에서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않으면 1개월로 축소하였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투표지를 소각해서 부정선거 증거인멸을 위한 꼼수가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과 새정치연합이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송을 거부하여 증거인멸이 될 뻔했는데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묻혀버릴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프로젝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불씨를 살려놓았습니다. 18대 대선 개표 부정을 고발한 자의 저자 정병진은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목포 선관위 등의 대선 개표 동영상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한마디로 개표는 개판이고 형식이었습니다. 개표 결과는 미리 조작한 대로 발표하는 따로 국밥 개표로 가짜 대통령 박근혜가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신성해야 할 개표를 개판으로 만들며 선관위를 비롯한 부정선거 조작 세력들의 입맛대로 대통령을 제조하는 나라,
이것을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짜 대통령이, 가짜 국회의원, 가짜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와 사법부로 가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박근혜는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비상식과 비정상의 유추이탈과 개인이탈 화법으로 종북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종북몰이에 맞서야 할 새정치연합은 자신들은 종북이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도망가기에 급급합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종북 정치판을 키워주고만 있는 것입니다. 진짜 종북은 친일 독재자 박정희 방산비리로 김정은에게 겨누어야 할 무기를 백이밀처럼 만든 똥별들, 돈으로 국방과 안보를 무력화시킨 부패 기업, 보물을 챙기는 부패 정책, 그 정점에 무능 종북 이명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진짜 종북들에게 공을 챙기고 면죄부를 주고 있는 정치 판검사들도 빨갱이와 같이 국가보호법으로 처벌함이 마땅합니다. 불법 권력의 조폭에 의해 주권을 강탈당하며 국민은 주인에서 노예로 전락합니다. 조폭들은 이 재상을 감추기 위해 회개한 사건을 만들고 조작하는 일을 일상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 주인의식을 말살하고 로봇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부정선거를 용납하며 법대로 재판을 묵살하는 대법원과 이명박근혜에게 약점이 잡혀 꼼짝도 못하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등은 반란 및 국한문란의 공범으로 국민들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폭력 독재 시절에도 이렇게 암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국민들에게 함께 울어주는 야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새누리와 새정치가 세세거리며 국민을 속이는 위장 독재를 하고 있어 국민들을 더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부정선거 범인과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법적 조치까지 다 해주고 범인을 잡으라고 했더니 부정선거 범인이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국민들은 새정치연합이 부정선거와 세월호 등 난국 대처 태도를 보며 무능과 무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야당이 야당답게 못했을 때 국민들이 참패를 안겨준 역사를 깨닫게 해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자리를 걸고 이완구 사태와 박근혜 사과를 요구하는데 국회의원이 130명이나 있는 새정치연합이 주민자치센터 공무원들 수준에도 못 미치며 홍위병을 하면서 무슨 정권 개편을 부르짖습니까? 박근혜 불법 정권의 수명이 다해간다는 예상과 함께 새정치연합의 수명도 다해간다는 국민들의 분노를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국민의 절규가 역사 정의입니다.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이 경찰국가로 변질되었습니다. 민주는 붕괴되고 국민의 인권이 말살되어 철장 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국민들은 더 이상 잃을 것도 빼앗길 것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목숨을 던지고 단식과 시위를 하고 전단지를 뿌리며 불법과 불의에 굴하지 않고 투쟁해온 것들이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입니다. 앞장서서 투쟁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역사는 정의로 여러분들을 기록할 것입니다.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반역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되찾았던 시민사회 원로들이 지팡이를 짚어 다시 일어나서 민주주의 국민행동을 철범시키고 다시 민주주의 제2의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반역사, 반민주, 반역자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4일 제기한 제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을 속행시키고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을 쟁취하여 우리 주권을 되찾고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부정선거를 종식시킵시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부정선거 주범과 공범을 모두 법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에 끝까지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합시다. 삭발은 세상에 헛된 것을 버리고 과거를 단절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의미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해서 머리털 깎는 것을 극도로 저항했었습니다. 고종이 명성황후 상중임을 이유로 단발을 미루자 외놈들은 궁을 포위하고 대포를 들이대며 위협하여 상투를 자르자 곡성이 땅을 흔들고 분노가 하늘에 치솟았습니다. 이로 인해 항일 의병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반발력을 주도했던 친일내가 김홍집 내각은 무너졌고 김홍집은 피살당했습니다. 정권이 붕괴된 것입니다. 반발력은 그렇게 해서 실패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께서는 부모가 준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려서 부모에게 불효가 되더라도 진상규명을 위해 나는 이미 죽었다며 죽을 각오를 나타내며 삭발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이 제기한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촉구하며 투쟁의 새 각오를 다짐하는 삭발을 합니다. 83세 김재현 어르신께서는 8년여를 간직하신 머리털을 삭발하여 민주재단에 바칩니다. 단발력으로 진일내각이 붕괴되었듯이 오늘 이 삭발을 계기로 부정선거 불법 권력을 처벌하고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되찾읍시다. 여러분, 주권을 빼앗긴 국민은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노예를 거부합니다. 오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여 불우한 세력에게 승리할 때까지 맞서 싸웁시다. 부정선거 폭력 권력을 몰아내고 국민주권을 다시 찾읍시다.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는 같이 세 번을 외쳐주십시오. 부정선거 불법 권력 박근혜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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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부패원조 이명박을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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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를 인용하고 진상규명 실현하여 역사적인 대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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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되찾아서 대한민국 살려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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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권 회복하고 부정선거 정식 위한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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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속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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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 속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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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 속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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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행사 순서가 송태경 박사님 말씀하고 그리고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 현재 진행 상황 발표 그리고 이어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 속행하라 3창이 이렇게 순서가 돼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해주셨네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원래대로 하면은 우리 저기 안단태님 하실 말씀 있어요? 네. 진행 지금 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과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안단태님 모십니다. 열렬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거 무효 소송이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아직도 선거 무효 소송 진행 중이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피켓을 들고 오는데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도대체 2년이 넘었는데도 소송 하나 제대로 진행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두 분 대표님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잡혀가신 이후에 저 위에 있는 불법 당선자들은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제 부정선거는 죽었어. 세월호까지 생기고 이제 부정선거 당사자, 소송 당사자 잡아가뒀으니까 이제 소송은 이제 의미가 없을 것,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이 없을 것이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길거리에서 횃불분들이 그리고 국민 모임분들이 계속 집회를 하고 있었고 선거 무효 소송을 하면서 계속 부정선거 이야기를 SNS로 퍼다 날리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이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소송이기 때문에 서류를 많이 넣었습니다. 아시죠? 김우영 목사님이 1년 동안 개표 상황표와 그리고 1분단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방송이 나가는 것이 먼저 나갔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의심을 가졌던 것이 51.6 대 48% 데이터입니다. 51.6 대 48%라는 데이터가 어떻게 일정 시간 쭉 데이터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가졌고 선거 무효 소송이 2013년 1월 4일 날 제기됐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하셨습니다. 분석을 하니까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벌써 방송이 나간 것이 드러나서 소송에도 이야기를 하였고요. 선거 무효 소송에도 자료를 다 넣었습니다. 침몰하는 대한민국과 넣었고요. 정병진 목사님의 개표 부정은 무엇인가라는 책도 넣었고요. 그리고 부정선거 백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민경석 그 수사하시는 분께서 야식 개표도 넣었고 소송인단이 계신 분이 또 탄원서도 넣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0명이 넘는 분이 원래는 더 많습니다. 8,000명이 넘는데 만여 명에서 시작한 소송인단이 1차 접수는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가서 알아보면 2,000명이 넘으니까 그 담당자들도 놀라워하더라고요. 2,000명이 넘는 분이 아직도 탈퇴하지 않고 소송인단으로서 계속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칠 만한 일이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역사상으로 2,000명이 넘는 1차 소송인단 분들이 접수가 되어서 소송인단으로 아직도 있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 무효 소송은 빨리 속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원래는 대법원에 있는 대법원장들이 선관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서 자기들을 심판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 밝히고 그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고소고발했습니다. 선관위가 개표 조작을 51.2 대 48% 한 것에는 미리 데이터를 맞춰놓고 했다는 결론은 공문서로 나왔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때도 박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 13명 고발해놨습니다. 뭘로 고발을 해놨느냐면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2년이 넘도록 3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선거 무효 소송을 하지 않는 대법관 13명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실 거죠? 선거 무효 소송 속행하라. 여러분들도 많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불법 불이한 이들을 처벌하는 일입니다. 주권의 문제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당, 야당,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거무효 소송인단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이죠. 그런데 인터넷 검색창에 6글자 꼭 외우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선거소송인단, 이 선거소송인단 6글자 검색하면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다음 카페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제18대 대통령 총체적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안단태님을 비롯한 한영수 대표, 김필원 대표, 최성년 차장 이 세 분이 1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보석으로 석방이 됐는데 그분들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서
바랍니다. 순서가 이제 곧 삭발을 합니다. 삭발 시작하고 김재현 어르신 발언이 있으시고요. 우리 김진여 선생님 발언이 있는데요. 지금 삭발을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여러 차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곧바로 삭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삭발 시작하기 전에 한 분 이렇게 머리 잘라주실 분 계실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일단 이렇게 하고 일단 진행하십시다. 없으면 없는 대로. 네. 그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삭발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삭발을 해야 되니까 그동안 말씀드릴게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퇴진에 동의하지 않는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대혼란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945년 8월 15일 일제 정부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으니 독립과 해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선거무효 소송해가지고 어떻게 하잔 말이냐. 그분들께 여쭙니다. 1910년 경술국치로 조선은 국권을 강탈당했습니다. 36년 동안 수많은 독립군과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고헌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36년 동안 그렇게 싸우신 분들의 뜻을 이해받지 않겠다, 이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부정선거는 국민 주권 침탈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993년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대통령 선거법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통합선거법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년 동안 이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가 공직선거법 279기조에 달한 공직선거법을 제정하면서 전자개표기,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 정부 관보에 보면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전자개표기가 맞습니다. 전자개표기는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니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 증언선거 이 네 가지에 국한해서만 시범적으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국민을 오도하고 국회를 무시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자개표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선관위를 규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의 정신은 적법 절차의 원칙입니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도입할 당시에 그나마라도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과 미국 영미법을 도입했습니다. 그 영미법의 골자가 적법 절차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고의가 아니라 실수라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잘못이 있으면 당선 무효화시킨다. 우리 사회에 이 문화가 있습니다. 대입 수능시험 보실 때 한 문제 컨닝하면 그 문제만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시험 자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니라 후보 자격 자체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면 삭발이 거의 다 될 줄 알았더니 조금 더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여러분, 인물이란 행진곡 다 알고 계시죠? 인물이란 행진곡 우리 삭발하는 분들에게 격려해주는 의미에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고 손짓도 같이 하세요. 힘차게. 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붙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사전에 난다. 태어나서 외치는 그런 항상 앞서서 나가리. 산자를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를 따르라.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윤정은 목사의 십자군을 받은 시발단이라는 새누리당의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 사이버사령부, 경찰청, 보훈청, 국가기관 총동원된 관권선거가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순간 내란죄가 성립이 됩니다. 세 번째, 박근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계민주주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전국 252개 선관위 13,542개의 투표기별 개표 상황표 전국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요청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분석 결과 모두 가짜였습니다. 그들이 국가를 문란시킨 내란 사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013년 1월 4일 대법원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민사소송 제기해 놨습니다. 공직선거법 225조에 의하면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결이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우리는 강제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임의규정이라고 합니다. 강제규정이든 임의규정이든 즉각 속행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1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형사소송 5월 9일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종우, 문상보, 댓글녀, 김하영 이 9명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동법 제91조 국헌문란죄, 동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동법 제123조 권리행사 방해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이 9명 국헌문란 내란 사범들을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삭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 끝내고 우리 박교일 선생님 한 말씀 하시겠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주평화 통일사제 박교일입니다. 저쪽에 지금 자리가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쪽으로 돌아서 박근혜 누가 감히 그를 대통령이라 하는가? 대통령이 맞는가? 그는 18대 대선 선거 조작 범죄자일 뿐입니다. 저 천지문관 못하는 박근혜는 누가 갑인지도 모르고 국민을 향해서 더하수 말로 더 할 수 없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두 사람이 적 아닙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명박만 잡으면은 박근혜는 자동입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김재현 선생님 말씀 한 바퀴 듣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진영 선생님 김재현 선생님 맞아요. 나와주십시오. 네.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문정현 신부님과 국회 앞에서 제주 강정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삭발을 하고 이렇게 광화문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내려다보는 이 자리, 세종대왕께서 바라보시는 이 자리에서 이 나라의 불의와 불법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는 외침으로 이렇게 삭발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 머리를 이렇게 사른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깨져나가고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되는 국민이 수많은 국민이 죽어나가야 되는 우리의 현실이 서러운 겁니다. 우리 모든 국민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저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저의 아들이 저희 가족에게 지금 권력을 찬탈한 쥐새끼 같은 명박이와 그와 손잡은 박근혜가 이 나라의 정치 권력을 쥐락펴락해서 결국 내 가족이, 나의 자식들이 그들의 정치적인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삭발하는데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분단된 조국 대한민국이지만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 전 4월 19일 200여 민주시민들이 목숨을 바치고 그리고 광주에서 또 얼마나 처참한 죽임을 당했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를 찬탈했던 그들을 응징하고 다시 이 땅의 주인이 된,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고 6.10 민주함성을 통해서 우리는 군사독재를 다시 뒤엎어버리고 이 땅에 국민이 주인이 다시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범죄 정치 수복들에게 물려다니면 또다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군사독재 못지않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고 김영박근혜 범죄 정치 촛불, 또
정치 조폭의 공범이 된 가짜 야당들을 정리하는데 함께 떨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구호해 주십시오. 김영박근혜 정치 조폭 다져줘! 정치 조폭 공범이 된 공룡야당 다져줘! 반드시 우리의 민주주의는 다시 정상으로 우리 국민의 힘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제안해가지고요. 대법원 앞에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좋다고 해서 저는 민주주의를 따라서 여기서 삭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째 제 의견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여기에서 마이크를 잡으려고 하는 자체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살리고 우리 자손들은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시를 하나 써서 여러분 앞에 읽어드릴까 하고 마이크를 잡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잘 되었으면 박수 쳐지고 그러면 못 쓰겠다고 꾸짖어 주세요. 제목 한겨레입니다. 한겨레 봉화 김재현 아셔야 힘찬 맥박 동으로 뻗어 우뚝선 우리 영봉 백두산이며 당군왕 세운 나라 이 땅이라네. 그 역사 반만년을 교훈 삼아서 조상님 못 이루신 원한을 부르세. 선열들의 명령이요 역사적 사명이다. 한겨레여 일어나라. 조국을 위해 모든 정성 다 바쳐서 길이 빛내세.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제가 지식이 짧아서 길게 쓰던 안 했고요. 또 이 목적을 쓴 원인은 오직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푸르고 풀었으면 왜 마르고 닳도록입니까? 저 북한에서도요 또 삼천리라고 길이 보존하자고 그래요. 우리는 삼천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삼천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써왔습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 너무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재현 어르신 덕분에 머리가 시원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보기 나쁘지 않죠? 이 순서를 보니까 제 발언도 있네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저는 발언을 다 했고, 제가 1980년 5월 18일, 그러니까 5월 5.18이죠. 그때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전남대학교 뒤에서 살았어요. 지금도 그 뒤에서 삽니다. 중학교 2학년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안방에 들어와서, 군화 신고 들어와서, 대검 착검하고, M16 대검 착검하고 제 이마에 총을 켜놨어요. 우리 어머니 아니었으면 아마 오늘 광화문에 못 있었을 건데. 그렇게 잔인무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교에 가면 이물리한 행진곡의 주인공이죠. 윤상원 열사의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저 거기를 그저께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윤상원 열사의 마지막 연설, 1950년 5월 27일 새벽에 했던 마지막 연설이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들에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냥 도청을 비워주게 되면 우리가 싸운 그동안의 투쟁은 헛수고가 되고 수없이 죽어간 영령들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투쟁에 임합시다. 우리가 비록 저들의 총탄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뭉쳐 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에 대항하여 끝까지 쌓았다는 자랑스러운 기록을 남깁시다. 이 새벽을 남기면 기필코 아침이 옵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윤상원 열사 마지막 연설입니다. 우리 윤상원 열사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이렇게 의지와 뜻이 모여서 새로운 역사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894년 동아경명이 있었죠. 우금치 전투에 백산에 모였던 의병들 20만 명이 우금치로 갑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기관총에 단 50명을 제외한 19만 9,95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시체는 산이 되었고 피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불러졌던 유행어가 뭡니까? 노래가 뭐죠? 1894년은 가번년이었습니다. 그 이듬해 95년은 을미년, 86년은 병신년이었습니다. 그때 유행한 노래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거리다 가지 못하면 병신되어 못가리. 120년 전입니다. 작년이 가보년이었고 올해가 을미년입니다. 내년이 병신년입니다. 올해 우리가 을미적거리면 또다시 국권을 찬탈당하는 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서 외쳐야 합니다. 박근혜는 내려와라. 박근혜를 몰아내자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명박을 구속하라가 아니라 이명박을 처벌하자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작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첫 번째 덕목은 정명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바로 써야 합니다. 이명박 구속하라, 처벌하자. 박근혜 퇴진하라, 몰아내자. 이렇게 가야 합니다. 정치인의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국민의 요구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정당한 요구, 지극히 정당한 요구, 세월호 진실규명, 온전한 산채인양, 실종자 가족 구매, 이것마저도 해주지 못하는 정치인들 우리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면 청해 듣도록 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손창현 동지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진 않았는데요. 이번 사건이 선거 무효소송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 제가 조금 알아봤거든요. 너무 기성의 언론에서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아서 어떻게 제가 그 기사라도 좀 써볼까 해서 그 대법원 공보관 이쪽에 그 연락을 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 180 이내에 선거 소송을 처리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대법원 공보, 그러니까 대외 퍼블릭 릴레이션 담당해야 될 공보관에서 공보관은 통화도 하기도 힘들고요. 밑에 사무관, 그 다음에 실무관하고 그 통화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대법원에서 공식적인, 그러니까 왜 2년 4개월 동안이나 선거가 개시조차 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전혀 어떤 입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입장 자체가 대법원에서. 대법원은 뭡니까? 헌법과 그 다음에 법률의 구체적인 해석을 하고 구체적인 적용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앞서서 그 보장하고 기능해야 될 곳이 대법원 아닙니까? 대법원이 자기들이 돈 내서 판사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서 행사해야 되잖아요. 선거소송법상, 그러니까 절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180일 이내에 선거소송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게 명확한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사무관이라는 분은 이게 뭐 임의 규정이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대한민국의 대법원에서 선거소송법
법상에 180일 이내에 선거 소송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임의 규정이다. 법이 이게 무슨 동네 거리에 뒷골목에 양아치들이 말하는 말도 아니고 대법원에서 공보관 사무관이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행시나 뭐 사시 패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임의 규정이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 대법원 판사의 판사실 대법원 판사는 바쁘다 하더라도 밑에 연구관들 몇 명 딸려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수천만 원씩 연간 수천만 원 수억씩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통화 자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일반 기자는 아니고 시민 입장에서 시민 기자 형식으로 쓰려고 해서 했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부, 대한민국의 정의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현 실상이다. 너무 놀랍고 이거는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추가해서 제가 이거를 기고를 어떤 모 언론사에 했는데 이미 뭐 오래된 이야기고 그럼 오래된 이야기지만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기성 언론에서. 그런데 오래된 이야기고 뭐 그러니까 최신성 그러니까 뉴스의 그런 어떤 가치 평가를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공식 기사로 제가 그 오픈이 지금 안 되고 있던데요. 하여튼 놀랍다.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린 것은 오늘 우리 이 후배가 제가 불과 인터넷상에서 제가 그 개인적인 커뮤니티에서 만나서 왔는데 두 번째 만났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또 단식까지 해서 제가 사실은 해야 되는데 후배가 이 마음을 대신해서 해주는 것 같아서 그냥 말씀 좀 보탰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마음은 저희와 같이 삭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삭발하신 분들 앞으로 좀 서보십시오. 이쪽으로. 자, 삭발하신 분들 모여주세요. 내가 한 두 분 정도 소개를 못 해드린 것 같은데 이 앞쪽 우리 또 기자들을 위해서 한번 삭발한 모습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삭발하셨습니다. 기념사진이라도 한번 인증샷이라도 찍으시죠. 자, 춘목님, 우리 이현준 동지 앞으로 오십시오. 네. 우리 저 앞에 앉으고 앞에는 앉으시고 우리 나상민 선생님 오셔서 삭발에 함께 해주셨으면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권종필 선생님도 네, 함께 해주셔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으로. 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포토타임 잠깐 갖겠습니다. 여하튼 네, 앉으십시오. 네, 어르신들 앞에 앉으시고요. 골상이 떴어요. 골상이 떴어요. 자, 옆으로 좀 하십시오. 네. 면면이 좀 괜찮습니까? 뒤에도 붙어주세요. 네. 뒤에도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네, 여러분의 의지를 표출해 주세요. 자, 구호외칩니다. 대법원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 즉각 속행하라. 검찰은 국헌문란 내란수계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원세훈 김영판 댓글녀 김하영 이 9명을 즉각 구속하라. 국회는 전자개표기 사용 폐지하고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라.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는데 우리 춘목님께서 함께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 속행 촉구 삭발식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2015년 4월 25일 헌법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 속행 촉구 삭발식은 55년 전 부정선거의 항거에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4.19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삭발식입니다.
우리가 총체적 부정선거 12.19 부정선거를 심판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정권을 찬탈한 박근혜 정권은 그 부정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4.19 혁명일 3일을 앞두고 진도 앞바다에서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아이들과 시민을 구조하지 않음으로써 구조를 막음으로써 죽여버렸던 겁니다. 우리가 12.19 부정선거를 심판해내지 못한다면 제2의 12.19 부정선거, 제2의 세월호를 부르는 수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한 오늘의 불의에 침묵한다면 미래의 범죄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최고의 생명 존중입니다. 민주국가 주인된 권리가 최고의 생명 존중입니다. 부정선거 앞세워 정권을 도둑질한 도둑년에 없는 임기는 보장해주고 5천만 국민의 투표권, 선거권, 국민 주권은 유린당하는 헌정 유린 사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부정선거로 정권을 찬탈하고 세월호 학살로 국민을 학살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역사를 써내어야 합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의 삭발식이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을 속행하게 하는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후 우리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한 투쟁은 더욱 가열차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횃불 시민연대 구호 두 가지를 하고 저는 이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부정선거 살인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제가 선청하면 따라해 주십시오. 부정선거 박근혜는 퇴진하라. 부정선거 살인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부정선거 살인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예, 다음은 세월호는 학살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하겠습니다. 제가 세월호는 그 다음에 박근혜는 할 테니까 그 뒷부분 따라 해주세요. 세월호는 학살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세월호는 학살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세월호는 학살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네, 다음 순서는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 속행하라 3창인데 이거 두 번 했으니까 네 생략하고요. 횃불 집회 공지 누가 하시죠?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토야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정선거 살인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지극히 간단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이 전제를 실현하기 위한 이 과정이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립니다. 우리 민초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세금 낸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지난 7, 8년 정말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삭발식에 참여하신 어르신 그리고 동지 여러분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잠깐 횃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횃불 시민연대는 2012년 12월 31일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박근혜는 퇴진하라를 외치며 장렬히 산호하신 이 남종 열사님의 유죄를 받들어 2013년 1월 7일 서울역 열사광장에서 최초로 첫 번째 집회와 행진을 시작한 이래로 오늘 68차 횃불 투쟁을 하는 날입니다. 꼭 1년 4개월을 채우는 날입니다. 오늘 간단합니다. 횃불은 이 나라의 정의와 상식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입니다. 횃불은 어떤 특정한 정형화된 조직이 아닙니다.
부정정권, 살인정권, 박근혜를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 8자 구호에 공감하시는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던 온라인에서 글을 리트윗을 하시던 좋아요를 붙이던 다 여러분들은 횃불 시민인 겁니다. 횃불 시민은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여론을 형성하고 시민이 주장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시민단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년 4개월 동안의 투쟁 과정에서 횃불 시민 23분 23명이 연행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고 있는 횃불 시민이 있습니다. 사오라비 김창근 님이라고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1년 4개월 정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이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고 이 시대의 무게에 저항을 한 순수한 시민사회단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16일, 18일 3회에 걸쳐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님들과 연대를 해서 박근혜 퇴진을 가열차게 투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횃불 시민연대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오늘 원 횃불 시민연대의 집회 및 행진 계획은 3시에 제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 속행 촉구 삭발식에 참여를 하고 5시까지 서울역 열사광장으로 이동을 해서 집회와 행진을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동아면세점까지 행진을 해올 텐데요. 그 이후의 시간은 여타 우리가 연대하는 단체의 행동 패턴에 따라 가지고 유동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횃불 시민연대 다음 집회를 위해서 서울역 열사광장으로 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무리 말씀을 하고 난 뒤입니다. 네, 우리 횃불 시민연대 대단하죠? 네, 2013년 12월 31일 광주의 아들 민주별 이남정 열사가 서울역 국가위에서 분신을 자결을 하면서 박근혜 퇴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 횃불 시민연대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포로입니다. 여러분 격려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거소송인단 기억해 주시라고 했죠? 검색창에 횃불 시민연대 검색하셔서 카페 접속하시고요. 두 단체 커피 2잔 드실 거 1잔만 드시고 술 10잔 드실 거 5잔만 드셔서 남은 돈 기부해 주십시오.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네. 오늘 행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서울역 광장으로 이동하시면 거기에서부터 거리 행진을 하게 될 겁니다. 서울역 광장, 숭례문, 남대문 시장, 명동, 종로일가, 그리고 이곳 건너편 동아면사점에 이르는 거리 행진을 하면서 부정선거 학살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세월호는 학살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다를 서울시민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있으니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시 광주로 가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